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 DX 같이 한번 분석 좀 해볼 거고요. 자, 오늘 주가는 3850원, 자 1%대 강보합으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자, 이제 오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장중에 7.2%까지 한번 급등을 했지만, 자 위에서 꼬리가 달리고 마감을 준비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저항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주주분들에게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여러 번. 장기 평선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단기적인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 중요한 저항대 구간이 어디인지 우리가 미리미리 파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어떤 재료가 나오고 얼만큼의 수급이 붙어주는지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더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릴 수도 있는 거다. 결국에는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자,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까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제 영상을 마지막까지 볼만한 가치가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검증 잠깐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우선은 제가 8월 25일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자, 이번 반등은 정말 다를까요? 9월 전망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고 했죠. 실제로 영상 한번 틀어볼게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항 구간을 33,000원 1차, 그 다음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2차 저항으로 38,500원. 일단 이 금액대 기억하시고 여기는 매도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타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박스권 하단 자리 안 깨면 크게 문제가 없죠. 자, 지금 주가부터 정확하게 10% 빠지면 25,000원인데 25,000원대 오면 우리가 매수를 안 할 이유가 없죠. 여기는 진짜 거의 최저점 구간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때 얘기했던 게 제가 뭐였냐면 어디에서 팔아야 되고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말씀드렸죠. 이 영상을 제가 8월 말에 올려드렸는데 실제로 한번 볼까요? 8월 29일 목요일, 이날 정확히 주가가 25,000원 초반대까지 밀립니다. 1차 매수, 2차 매수하고 바로 급등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 같은 경우도 제가 33,000원대 근처를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 내용은 제가 어제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9월 2일 바로 어제 올렸던 포스코 DX 영상입니다. 자, 이때 호재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됐을 때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영상 한번 제가 직접 틀어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목표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제가 이제 목표 주가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구간은 이평선의 저항대였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일단 제 화면상에 보이는 이 주황 색깔 선은요 60의 선이고, 그 다음에 보라 색깔 선은요 481 2년선입니다. 자, 두 개의 장기 평선이 맞물리고 있는 이 구간이 있죠 여러분들. 자, 이 맞물리는 구간이 아마 대략적으로 32,500원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이 자리에 왔을 때 혹시나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1차로 그냥 분할 매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 수익 보고 계신 분들 분할 매도 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고가 한번 볼까요? 32,6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요. 이제 아마도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장대 양봉 한번 나오고 추세 돌렸다고 자 포스코 DX 앞으로 계속 폭등 나옵니다. 자 10만원 20만원 갑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실제로 제가 유튜브 채널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매매를 따라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그냥 희망적인 얘기만 하고 실제로 분석 같지 않은 분석을 하면은 도움이 안 되겠죠. 그리고 주식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예측을 하고요. 그 예측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게 아니고 상황이 바뀌면 대응을 해야 돼요. 대응을.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차 목표가를 드렸던 구간, 자, 이 구간에서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처럼 꼬리 달리고 빠지는 게 아니고 수급이 더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장기 평선 위로 안착을 했어요. 그러면 더 추가 급등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오늘같이 밀렸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밀릴지 좀 예상을 해보고 눌림목 타점이 어딘지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목표 주가도 얘기를 하고 이런 게 분석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영상을 찍을 때도 포스코 DX가 만약에 자 어제 종가가 얼마였냐면 여러분들 34,000원이었습니다. 34,000원 이하로 빠지면서 종가 마감을 준비했다? 그러면 저는 하락에 더 무게감을 두고 방송을 찍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의 상황만 보면은 그래도 어제 캔들의 종가보다는 더 높은 구간에서 마감을 한다. 이건 결국에는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 자, 그리고 보통 추세를 전환할 때는 양봉 캔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포디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 구간에서 추가 급등 안 나오고
밀렸다가 결국에는 다중바닥을 찍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갔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캔들이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이런 그림이 그랬으면 저는 조금 더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맞는 분석을 했겠지만, 일단은 종가상으로 봤을 때 더 높은 자리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최소한 내일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34,400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적당한 눌림목이 나와주고 이평선이 내려올 때까지 기간적인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음 파동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번에는요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이 아닌 확실한 재료가 나오면서 반응을 했거든요, 주가가. 자,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우리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많은 분들께서 영상을 통해서 접했을 만한 모건 스탠리 리서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이건 제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자, 모건 스탠리에서 9월 1일자에 리서치가 나왔고요. 핵심 내용 말씀드리면, 자, 유럽연합이 2025년 탄소 배출의 목표치를 기존보다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탄소 배출의 규제를 강화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전기차 업체들, 완성차 업체들은 이 탄소 배출 목표치를 도달하기 위해서 판매 전략을 수정하겠죠. 미달하는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의 비중을 늘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지금 예상하는 전기차 판매량의 증가폭은 최대 40%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수혜를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본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LG화학, 포스코, SK이노베이션 등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많은 기업들의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이 됐는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2차전지 섹터가 좋아지는 거니까 포스코 DX도 결과적으로는 호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랑은 별개로 제가 이제 포스코 DX 분석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 자, 우리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2차전지 기업들 지금 실적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전기차 캐즘 현상도 있고 원자재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요. 근데 포스코 DX는 되게 좀 특수한 게 뭐냐면 2차전지 관련 기업이에요, 일단은. 왜냐면 그룹사가 2차전지 소재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2차전지랑 관련된 매출은 발생하지 않아요. 포스코 DX의 주력 사업은 인공지능, IoT, 그 다음에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가 주력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 가장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앞으로 2년에서 3년 동안은 실적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는 거죠. 자, 실제로 지금 포스코 그룹 보시면 캐나다 퀘벡에 공장 짓고 있죠, 포항에 공장 짓고 있죠, 굉장히 많잖아요. 양극재 공장도 그렇고 음극재도 그렇고 리튬도 그렇고, 이런 공장에 들어가는 게 전부 다 포스코 DX의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기준으로 포스코 DX의 매출액 비중 90%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포스코에서 나왔어요. 포스코 계열사가 2차전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지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포스코 DX의 EIC, 자동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설비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포스코 그룹이 야, 우리 2차전지 못 해먹겠다, 이거 안 할게 하기 전까지는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이를 토대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결국에 기업의 실적이랑 주가는 나중 가면 비례하기 마련이에요. 당장은 반영되지 않더라도 나중 가면 이 부분이 크게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스코 DX 주주분들 같은 경우도 재료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걱정하지 말자고요. 이 포스코 DX라는 기업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고 얼만큼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서 매수하고 내가 어디에서 매도할지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네이버에다가 포스코 DX 검색하시면 쓸데없는 정보들만 나옵니다.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아예 기업 차원의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가볍게 알아보는 건 나쁘지 않지만, 우리가 네이버에만 검색해도 60초 만에 나오는 정보들은 주가 상승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실질적으로 기업의 매출이 발생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자, 하반기 11월에 이제 미국 대선 끝나고 나면은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2차전지의 업종 또한 많이 살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물리셨던 분들은 앞으로 내가 어디에서 팔고 나올지만 좀 집중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영상을 정말 많이 찍었던 종목인데,
이제는 진짜 어느 정도 종목의 체질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진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흐름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도 제가 지금부터 좀 잡아 드릴 거고요. 자, 그 전에 제가 우리 포스코딕스 주주분들에게 중요한 내용 한 가지만 좀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식하시는 분들이면 모를 수가 없는 한미반도체 차트 잠깐 보시면 작년 저점부터 이번 연도 최고점까지 무려 20배에 가까운 엄청난 폭등이 나왔어요. 그쵸? 자, 그 다음 비슷하게 이 실리콘트라는 종목의 차트 한번 보셔도 이 종목도 작년 저점 대비 이번 연도 최고점까지 15배가 넘어가는 엄청난 폭등이 나왔거든요. 자, 방금 보신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실리콘2 이 두 종목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자, 우리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캐치를 하셨을 텐데 어떤 공통점이냐면 바로 급등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별도로 제가 만든 세력의 진입이라는 지표인데요. 자, 쉽게 봐서 자, 실리콘2 지금 이렇게 엄청난 대시세가 나왔는데 이렇게 크게 폭등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세력들이 어떠한 종목에 작전을 칠 때는요 그 종목의 유통 주식수 최소한 80% 이상을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만 주가 거래될 수 있는 유통 주식수예요. 그럼 이 중에서 80만 주는 세력이 매집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이런 고점이 아닌 저점, 눌림목에서. 이렇게 확보된 물량을 가지고 재료를 만들면서 주가를 폭등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는 나중에 뒤늦게 이슈가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하는 횡보 구간에만 들어가면 세력들이랑 똑같은 평단가, 그 다음에 똑같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세력의 매집을 차트상의 별도 지표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나올 때마다 제 채널 좋아해 주시고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에게는 타점을 잡아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로만 뭐 주저리 떠들면 의미가 없으니까 자, 우리 지금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증거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사이트는 문자바다라는 사이트고요. 화면 오른쪽 보시면 깜빡깜빡거리는 거 보이시죠? 실제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옵니다. 자, 일단은 발송 일자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문자 보냈던 전송 내역 상세복인데요. 발송 일자가 언제냐면 7월 31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자, 이때 제가 7월 이벤트로 구독자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종목명은 실리콘2, 매수가는 8,000원, 비중도 30% 50%. 참고로 이때 내용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어떤 관점으로 들어가고 목표가는 얼마를 보일지 또한 제가 설명해서 478분에게 문자를 드렸죠. 발신 번호도 잘 보시면 똑같습니다. 제 개인 번호 4253-6578 번호예요.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봐서 7월 31일이 대체 언제였는지 한번 볼게요. 7월 31일. 자, 지금 제 마우스 잘 보세요.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제 마우스 잘 보시면 이때 드렸습니다. 이때 7월 31일 확대해서 보시면 세력의 진입 구간 7,500원이었고 날짜 7월 31일 동일하죠. 자, 이때 제가 문자 드리고 나서 주가가 54,200원까지 폭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제가 올라가기 전에 미리 타점을 잡아서 드렸는데 이것도 저는 뭐 이런 자리에 드렸던 게 절대 아니고 이때 드렸어요, 이때. 자,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자, 정확하게 지금 제 마우스 보이시죠, 여러분들? 날짜가 언제였냐면 5월 18일 목요일 세력의 진입 구간은 21,350원이었습니다. 화살표 보이시죠? 일단 날짜만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때도 제가 문자를 보냈던 전송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가 쓰고 있는 문자바다 사이트의 전송 내역이고요. 뭐 포토샵이나 조작 전혀 없습니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확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면 발송일자 5월 18일 똑같죠?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건요 증거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5월 이벤트로 구독자 추천주 드렸었고 매수가는 22,000원이야. 자, 비중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알려드렸고 상승에 대한 재료, 자,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보유한다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딱 500분에게만 제가 드렸고 마찬가지로 제 개인 번호로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때 내용 좀 더 보시면요 여기 밑에 목표가도 간단하게 8만원 드렸어요.
뭐 물론 제 목표가 그 이상으로 20만원까지 가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매수가 대비는 3배, 4배의 수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세력의 매집 흔적만 나오면 저는 타점을 잡아서 문자를 드려요. 지금 제 영상을 뭐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 혹은 기존의 영상 보시던 구독자분들도 저한테 간단하게 저 기존의 구독자였고 혹은 이번에 처음 구독했습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게끔만 알려주시면 돼요. 바로 숫자 1번 이것만 저한테 문자로 주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 같은 거 안 바라고 금전적인 대가 같은 거 절대 안 바랍니다. 대신에 자, 지금 영상 보시던 거 잠깐 멈추고 4253-6578 번호로 숫자 1번 남기고 구독, 좋아요 누른다. 이거 여러분들 1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1분도 안 걸리는 시간만 잠깐 투자를 하시면요, 남들은 20만원대에 들어갈 때 우리는 10분의 1 가격 2만원대에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도 이제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이번엔 증거 영상까지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실리콘트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주식학개론 채널이고요. 영상을 언제 찍었어요? 6월 3일에 찍었습니다. 자, 이유 없이 급등하는데 수급이 수상하다. 이 종목 10배가 급등 가능성 있다. 이때 실리콘트 종목명 확인하시고 이때 기준으로 가격이 6,000원이었습니다. 영상은 여러분들 절대 조작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제가 5월 25일에 영상을 올렸죠. 2024년이 아니고 2023년에. 자, 글로벌 1위 반도체 장비 기업 한미반도체, 앞으로 남은 상승 구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라. 이때 한미반도체 주가는 27,300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보냈던 내용도 남아있고 증거 영상 또한 남아있죠. 자,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이유를 대충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 중 하나인 주식학개론입니다. 자, 최근 1년 동안 조회수 290만, 구독자는 2.3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제가 운영하는 채널 중 하나인 주식 명사수인데요, 지난 1년 동안 조회수 110만에 구독자 약 9,100명이 증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채널을 모두 운영을 하는데 구독자만 약 3만 명이 증가했어요, 1년 동안. 자,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데는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저는 어쨌든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사실 이런 유튜버한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들? 뭐 돈 같은 거, 후원 같은 거 저는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이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제가 뭐 솔직히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문자 남겨주시면 분석 영상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하락장이나 뭐 조정장 같은 거 오면은 이벤트에서 추천주 드리고, 이런 거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채널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는 것도 맨날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한두 달에 이제 한두 종목 정도밖에 매매를 못해요. 자, 실제로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종목은 이 셀리드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전 언제 들어갔을까요? 이때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이때 들어갔습니다. 이때. 정확하게 타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때도 제가 셀리드를 언제 들었냐면 7월 23일 오전 10시 50분에 보냈네요. 이것도 제가 매수가 2,300원에 비중은 적당히 소액으로만 진행을 했고요. 뭐 목표가는 1차 목표가 만원, 2차 목표가 14,000원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구독자분들이 10,000명, 20,000명이 넘어가고 있죠. 근데 이분들에게 다 문자를 못 보내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종목에 대한 수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저희 구독자분들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분에게만 제가 종목을 드려도 이분들이 100주씩만 매수해도 호가창이 움직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문자를 먼저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종목을 드리고, 그 다음 분에게 또 종목을 보내드리는 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뭐 보낼까 말까 고민하는 그 시간 동안 제 채널 구독자고 이번에 구독 버튼 처음 눌렀으면 그냥 문자 남기시고 참여하시면 돼요. 뭐 돈 해달라고 하는 것도 없고 뭐 아무런 요구나 대가 같은 거 안 바라니까, 남은 하반기에는 이번에 주식으로 손실 많이 보셨으면 문자 한 통 보내고 뭐 종목 100주던 1000주던 한주던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경험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마이너스 계좌 플러스 계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포스코덱스 넘어와서 이어서 좀 진행을 해볼 거고요. 자, 일단 종목의 체질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종목이 지금까지 만들고 있었던 이 하락 추세 있죠, 여러분들. 언제부터 유지가 됐냐면 이번 연도 3월부터 고점이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이 하락 추세를 이번에는 돌파하고 안착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눌리더라도 이렇게 빠지는 것만 아니면 적당한 수준. 자, 일단 9월 2일자 이 양봉 캔들을 기준점으로 잡고 이 기준봉 캔들의 중심부, 현재 분홍 색깔 선이 올라오고 있는 자리죠. 이 자리가 이제 5일선이거든요. 이 자리만 어느 정도 버텨주면은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뭐 이런 N자 파동을 기대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바로 한번 2차 전지 쪽 수급이 들어오면 치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시나리오가 많습니다. 근데 결국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저항대를 돌파하는 게 중요해요. 포스코DX 같은 경우는 워낙 동안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저항선이 굉장히 많고 위로 가면 갈수록 매물대 저항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야, 포스코DX 기업 괜찮아 보이는데 주가도 좀 저렴하네, 그리고 뭐 종목의 추세도 바뀌고 있네, 투자 심리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1년 전에 매수하신 분들, 반년 전에 매수하신 분들, 이분들은 지금 투자 심리가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작년 12월 달에 코스피 200에 편입되고 나서 지금까지 매일같이 하락했거든요. 매일같이. 그래서 이분들은 주가가 올라갈 때도 그냥 마냥 즐거운 게 아니고 제발 내 본전만 와라, 나 그냥 본전 오면 팔게, 이런 심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그러한 심리들은 결국에는 매도세로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매도세를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성 매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악성 매물이 많은 구간은 이 자리부터입니다. 이렇게 매물대 많이 쌓여있죠. 그럼 이제 반등의 마지노선을 5만원 정도로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5만원에 가기까지는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매집도 해야 되고, 솔직히 지금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매집을 했다기보다는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추세를 돌려놓고 행보를 할 거예요. 돌려놓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흐름은 일단 첫 번째 저항대 걸린 자리가 60일 이평선, 480일 이평선이죠. 이 구간 넘기려면 그냥 결국에는요, 얘네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 그냥 바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넘어가거나. 근데 이렇게 그냥 마냥 양봉 캔들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닌 게 뭐냐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면 중간에 들어왔던 사람들의 차익 실현 물량도 그만큼 빠르게 쏟아집니다. 급하게 올라가면 급하게 빠져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적당한 구간에서 눌림목이 나오고 얘네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파를 해주고, 그 사이에 당연히 위에 있는 120일, 240일 이평선도 딸려 내려오겠죠. 얘네도 이제 순차적으로 넘겨주는 게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게 제일 좋다. 계단식으로. 한번 이렇게 들어 올렸으면 약간 눌림목이 나와주고, 또 한번 들어 올려주고 약간 눌림목이 나와주고, 이런 식으로 적당히 횡보를 하면서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무조건 움직인다고 우리가 가정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지금 우리 주주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건, 포스코DX의 주가가 눌려도 28,800원? 28,900원 정도? 이 정도 라인 버텨주면 크게 문제 안 될 거고요. 오히려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온 다음에 올라가는 게 더 좋으니까 조정받는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이런 자리가 오게 되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올라갈 때 못 파셨던 분들도 분명히 매도할 수 있는 기회 올 거니까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반영되기까지 그냥 인내심만 좀 가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내가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혼자 대응하는 게 좀 많이 어렵다, 자, 4253-6578 제 번호 이쪽으로 편하게 포스코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장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따로 드릴 건데요. 이건 이제 필요하신 분들만 저한테 따로 문자 주시면 돼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돈 같은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 해볼 거고요. 굉장히 긴 영상인데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